두 분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밝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네. 자, 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합니까? 개인적으로. 정직하고 네.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도 무척 힘쓸 사람입니다. 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으로서 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인동에. 예? 대인동서 와. 멀리서 오셨습니까? 예. 네. 오늘 직접 박근혜 보니까 어떻습니까? 똑같네. 신문하고 사진하고 똑같네. 그래서 기분이셨습니까? 예. 왜 좋으십니까? 왜 좋아합니까? 내하고 한동갑. 한동갑이어서. 그렇군요. 네. 자, 무대를 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부산 시민 여러분의 환호에 소개되는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12월 19일 대통령이 되실 그분입니다. 새누리당 기호 1번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진구 구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저희 새누리당 그렇게 어려울 때도 저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그 전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저와 새누리당에게 힘이 되어주신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의 마지막 정치 여정을 모두 바쳐서 부산의 발전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다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100% 대한민국 위에 국민 행복시대 꼭 한번 열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저에게 믿음을 주셨던 여러분이 바라시던 일이고, 또 제가 진정으로 보답해 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대선에도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준비된 미래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부산 지금 너무나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부산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박근혜, 여러분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갈망 반드시 이루어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운동 첫날부터 부산에 와서 이런 미래 얘기는 하지 않고 저의 과거사 공격만 늘어놓았습니다. 바로 5년 전에 자신들의 엄청난 실정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30년도 더 지난 과거를 끄집어내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선동만 하니까
우리 정치가 과거로 갈 수밖에 없고 국민의 삶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태한 정치로 부산의 발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실패한 지난 정권의 핵심 실세였습니다. 부산 정권이라고 시민들께서 기대를 걸고 밀어주셨지만 집권을 하자마자 그런 기대 다 저버리고 이념투쟁과 선동 정치로 날밤을 지샜습니다. 민생은 자연히 파탄나고 부산도 죽어나가는데 국가보안법 폐지니 과거사를 조사하느니 사학법을 개정하느니 하면서 온 나라를 분열과 선동으로 혼란으로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나시죠? 저는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맞서서 제발 오죽하면 야당 대표가 여당에게 정부에게 이념투쟁 좀 이제 그만하고 민생 좀 챙겨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여러 번 할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대학 등록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다 그 당시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 그때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집값도 사상 최고로 올랐고 비정규직도 그때 엄청나게 양산이 되었습니다. 오죽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면 최악의 양극화 정권이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와 새누리당 부산 시민 여러분께 빚을 많이 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더 열심히 부산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 제가 정치를 마감하는 날까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지금 남아있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한 가지 그동안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믿어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우리 고마우신 시민 여러분께 한번 꼭 제대로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그런 나라 꼭 한번 만들고 정치를 마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서 우리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또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이 신공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또 염원하고 계신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김해공항이 2016년에 포화가 되기 때문에 확장을 위해서 시작된 이 신공항 문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최고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가덕도가 최고의 입지가 된다면 당연히 그 신공항은 가덕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시는 신공항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무책임한 포퓰리즘과 거짓 선동을 끝내고 변화를 하더라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책임 있는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그 세력들이 이념 정부를 꿈꾸고 있다면 박근혜 정부는 민생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노무현 정권도 민생에 실패했고 이명박 정권도 민생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과거 정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과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국민 행복으로 바꾸고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지금 천조까지 달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이거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입니다. 이 자리에도 가계부채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고 결정을 하고 앞으로 높은 이자는 낮은 이자로 바꿔드리고 채무 불이행자는 최고 70%까지 빚을 깎아드리겠습니다. 또 보육은 우리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5살까지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고 초등학생 자녀들은 학교에서 안전하게 10시까지 보호해서 우리 맞벌이 부부나 워킹맘들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흉악 범죄 때문에 많이 불안하시죠? 이 문제도 근절해야 됩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범죄, 그리고 불량식품, 이 4대 사회악, 제가 대통령이 되면 확실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이념 투쟁 속에서 무너져버린 중상권, 중상층, 민주당 정권이 붕괴시킨 이 중산층을 재건해서 중산층 70%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 정부가 유능해야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전국의 최고 인재들이 다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탕평 인사로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정권 때마다 회전문 인사니 무슨 코드 인사니 향후의 인사니 이런 얘기 들으실 때마다 시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저는 성별과 세대, 지역을 떠나서 탕평 인사로 골고루 인재를 영입해서 최고 인류의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들이 열심히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새로운 국가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권력 기구들, 이것이 군림하는 기구들이 될 것이 아니라 권력이 그만큼 세다면 그만큼 큰 책임감을 느끼고 그 국민을 위해서 그만큼 막중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검찰 관련된 소식 들으시면서 얼마나 분노하십니까?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되는 것이 검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터져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들이 국민에게,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절대 이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이것이 확실하게 뒷받침돼야 되지만 이런 문제는 대통령,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검사들도 대한민국 검사가 한 말이다, 검찰이 발표한 내용이다 하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믿을 수 있구나 이렇게 돼야 검사할 맛이 나는 거지. 이렇게 불신을 받는다면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검사 노릇합니까, 여러분? 오로지 이 권력기관들이 정의의 편에 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검찰, 그런 권력기관이 돼서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는 정치의 꿈이고 또 제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유능하고 공정한 민생 정부를 만들어서 부산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한 국민 행복시대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그 국민 행복시대를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함께 열어주십시오. 시민구민 여러분, 저는 우리 부산을 금융 중심으로 키우고 특히 부산의 특성에 맞춰서 선박 금융 중심 도시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선박금융공사, 국제금융연수원 등 해양수도 부산의 장점을 살린 기관들을 부산에 세워서 명실상부한 항만 물류와 선박 금융 중심으로 확실하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양 수도 부산의 꿈, 저 박근혜가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정치 여정의 이 마지막을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바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바로 저의 행복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박근혜를 외쳐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자, 우리 국민이 이분을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분을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박근혜 후보의 부전시장 앞 유세를 지켜봤습니다. 여기에는 약 3천여 명의 부산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굉장히 열기가 뜨겁죠? 네, 이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네, 마치 종교에서 한 교주가 등장했을 때 보일 수 있는 그런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연령대에서는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대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젊은 층은 제가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던 것 네, 같고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독자 의견에서도 네. 광신도 네. 집단 같다 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지의 충성도는 엄청나게 뜨거운. 그래서 부산 바로 옆이 시장입니다만 시장에서 일하다가 네. 앞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오는 상인들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박근혜가 등장했을 때 눈물을 흘리는 네. 그런 유권자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건물 2층, 네. 양쪽 건물에 있는 2층, 3층에 있는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네.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정말 뜨거운 분위기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의 지지자들은 문재인 후보가 이쪽 부산 출신이라는 것 네.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마냥 좋다 이런 네.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연설 내용이 조금 네. 달라졌습니다. 어제랑. 네, 어제에 비해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를 좀 네. 강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문재인 후보는 실패한 참여정권의 핵심 실세였다. 네. 그때 세상이 안 좋았었다. 이런 거를 또 강조를 오늘도 했습니다. 네, 참 이상한 게 지난 대선 때도 노무현 대통령 실정 얘기, 정권 네. 심판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네.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나온다는 게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오늘 그 이명박 정부와의 어떤 국정 실패에 대한 네. 어떤 공동 책임자로서의 역할, 이거는 역시 한마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에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2인자 역할을 해놓고 네. 무슨 소리냐, 왜 참여정부 얘기를 하냐 이런 댓글도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미얀마가 민주화된 마당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 독재 시대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박근혜 안녕하세요. 후보의 연설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잘합니다. 더 좋아졌습니까? 예, 기분 좋습니다. 나는. 기분 좋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후보 연설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역시 뭐 믿음이 가고 대단한 여수입니다. 대단한 여수입니까? 꼭 될 겁니다. 박근혜 보내줘야지. 맞아.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박 대통령 자기 아버지가 정치를 잘했어요. 네. 저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살는 사람이고. 네. 성실하고 믿음이 가면 여수 대통령이 네. 꼭 될 겁니다. 동물에 저런 사람 보내면 안 되는 거라요. 문재인 후보는 어떨 것 같아요? 문재인 어떻게 노무현, 네. 응? 김대중 저런 사람 안보를 무시하는 사람. 네. 안 돼. 그 결정적. 박근혜 후보 연설 어땠습니까? 최고입니다. 최고입니까? 예. 네. 박근혜가 네. 국민의 마음을 다 알아서 말씀하시니까 최고입니다. 어느 대목이 최고입니까? 국민의 아픈 마음을 경제의 아픈 마음을 네. 다 드러내서 네. 우리가 국가에서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은 해주라 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최고입니다. 말 잘합니다. 네, 이명박 정권 5년은 어땠습니까? 이명박 정권 5년 잘못됐습니다. 박근혜는 책임 없습니까? 아닙니다. 박근혜가 이걸 바로 잡을 겁니다. 네. 박근혜를 바로잡을 것이다. 예. 네. 예. 오늘 몇 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까? 오늘 약 한 2만 명 정도 넘게 보입니다. 2만 명요? 예. 우리는 3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2만 명.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많이 모인 게 최근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많이 모인 거는 네. 박근혜 후보님의 네. 말씀을 직접 한번 듣고 네. 박근혜 후보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뉴스의 박근혜 후보의 유세 현장 생중계.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KTX 부산역에 가가지고 이제 문재인 후보의 대구 유세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4시 50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